도서관 분실물함에서 찾은 독서 노트. 저는 그날 도서 반납을 하러 갔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실물함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나무입니다. 지나쳐도 될 물건 하나가 어떤 날은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꽤 오래된 기억의 문을 엽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1장. 낡은 노트 한 권.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은빛마을 도서관은 오후가 되면 조용해졌습니다. 오전에 나오던 어르신들이 점심 이후로는 한 명씩 빠져나갔습니다. 사서 선생님 두 분이 카운터 앞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적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오전에 빌려간 책 3권을 반납하러 왔습니다. 찌그러진 장바구니 안에 책을 넣어서 왔습니다. 지난주에 빌린 책이었습니다. 다 읽지 못한 것도 한 권 있었습니다. 그냥 돌려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읽다 보면 연체료를 물게 될 것 같았습니다. 반납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3권 반납할게요. 도장을 찍어서 영수증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카운터 옆에 작은 선반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실물 보관함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우산이 하나 있거나 머플러가 걸려 있거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선반 위에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노트였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닳아서 종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표지 색깔은 원래 짙은 초록이었을 것 같은데 오래 써서 군데군데 발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됐습니다. 다른 사람 물건이었습니다.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겉표지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낡아 있었지만 소중히 다뤄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오래 곁에 두었던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서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저 노트는 언제 들어온 건가요? 어제 반납대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누가 두고 간 것 같더라고요. 이름이 없어서 여기 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한번 펴봐도 될까요? 안에 이름이 적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쓴 흔적이 손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표지를 열었습니다. 2장. 익숙한 글씨. 첫 장이 펼쳐졌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그 아래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띄고 짧은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글씨체였습니다. 내용보다 글씨체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또박또박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정성을 다해 쓴 흔적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글씨를 분명히 봤습니다. 까마득한 기억이지만 어딘가에 이 글씨가 있었습니다. 눈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머리가 따라오기 전에 눈이 먼저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도서실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한쪽 방에 도서실을 마련하셨습니다.
어른 책도 있었고 아이들 책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나가서 책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자주 오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었습니다. 아니, 고등학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름은 정아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매주 두세 권씩 빌려갔습니다. 책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대출 장부에 사인을 할 때 이 글씨를 썼습니다. 분명히 이 글씨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설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노트를 들고 있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오래된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노트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에도 같은 글씨였습니다. 날짜가 다를 뿐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달랐습니다.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문장 옆에는 작게 왜 이 말이 이렇게 마음에 걸릴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정아였습니다. 책을 빌리러 올 때마다 조용히 인사하고 책을 가슴에 꼭 안고 돌아가던 그 아이였습니다. 3장. 남아있던 꿈. 노트를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날짜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5년 전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 사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는 꾸준히 이 노트를 썼습니다. 한 권의 노트에 오랜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노트 안에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날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한두 줄이기도 했고 길 때는 반 페이지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꼭 기억하고 싶다.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어떤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런 글을 쓰고 싶다.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 글. 읽고 나서 오래 마음에 남는 글. 그 문장 옆에 별표가 3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멈췄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별을 3개나 그렸을까요? 이 아이가 그 문장을 처음 읽던 날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조금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간쯤에 페이지들이 잔뜩 빼곡히 채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 시기에 많은 책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2권, 사흘에 5권씩 읽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페이지가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권이 되었습니다. 2달에 1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 페이지가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시 글씨가 시작됐습니다. 빈 페이지가 시작되던 바로 전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다. 그래도 책은 읽어야 할 것 같다.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책마저 손에 안 잡힐 만큼 지쳐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 한 줄은 남겼습니다. 그래도 책은 읽어야 할 것 같다. 이 문장이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놓지 않으려 했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빈 페이지가 끝나고 다시 글씨가 시작되는 날 옆에는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책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조금 울컥했습니다. 눈물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목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노트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겠지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계속 썼습니다.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참 서 있었습니다. 4장. 닿지 못했던 시간. 도서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입구 앞에 작은 벤치가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정아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 그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도서실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곧장 온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서 주춤거리다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책 좋아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설이요. 사람 이야기가 담긴 소설이 좋아요. 그 말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람 이야기가 담긴 소설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자주 왔습니다. 책을 빌리고 반납하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긴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책이 좋았는지, 다음에는 어떤 책을 읽을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무표정에 가까웠는데 책 이야기를 하면 눈이 달라졌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말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책 이야기를 꺼내면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즘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갔거나 학원이 바빠졌거나 그런 이유겠지 싶었습니다.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도 그 후로 삶이 바빴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집안 사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아를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생각났습니다. 잘 지내는지 궁금한 날이 있었습니다. 꿈은 이루었는지, 글을 쓰게 됐는지, 그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몰랐고 세월도 너무 흘렀습니다. 그냥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덮어두었습니다. 지금 벤치에 앉아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미안함이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무엇이 서러운 건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햇살이 더 낮아졌습니다. 도서관 입구 쪽으로 노란 빛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5장. 이어진 마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에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창문으로 은빛 마을 골목이 보였습니다. 오후의 빛이 지붕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노트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아라고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성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출 장부에 적혀 있었겠지만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다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곳 카카오톡 채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 문의를 남기면 혹시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를 아직도 다니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성인이 됐을 것이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었고 이미 다른 교회로 옮겼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교회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카카오 채널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전에 그 교회 도서실 봉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그 시절에 정아라는 학생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우연히 그 학생의 물건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해서요. 보내고 나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알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교회 채널에서 온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혹시 저한테 연락 주신 건가요? 정아입니다. 손이 달렸습니다. 어디서 제 연락처를 알았을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교회 채널 담당자가 중간에서 연결해 준 것 같았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맞아요. 도서관에서 노트를 발견했어요. 글씨가 낯이 익어서.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정말요? 거기 두고 왔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정아는 28이 됐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은빛마을 근처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곁에 있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도서관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곳이라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글은 쓰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짧은 문장이 왔습니다. 네, 조금씩 쓰고 있어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쓰고 싶어요. 저는 핸드폰을 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조금씩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충분했습니다. 노트 안에서 보았던 별표 3개가 떠올랐습니다. 그 간절함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 다시 갔습니다. 노트를 분실물함에서 가져가셔도 된다고 사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정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노트 찾아갔어요. 감사해요. 그 노트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래된 거라서 소중한 기록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그 노트 안에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날도 있었고 꿈을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있었겠지요.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 기록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은빛마을 단골 카페 앞으로 바람에 나뭇잎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오후였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래 눌러왔던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떤 꿈은 조용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혼자 노트에 기록하면서 지켜온 꿈이 있었습니다. 힘든 날도 버텼습니다. 빈 페이지가 이어지는 날도 노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남은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잠깐 만났습니다. 분실무람에 놓인 노트 한 권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지나쳐도 됐는데 그날따라 발이 멈췄습니다. 글씨를 알아봤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닿지 못했던 20년이 이어졌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닿을 수 있다면 그때가 어느 때든 늦지 않았습니다. 20년 뒤여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흔적 하나가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더 짙어졌습니다. 혹시 우리도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마음만 담아두고 끝내 말 한마디 못 건넨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사람에게 그냥 한 번쯤 연락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낡은 종이 사이에서 지워지지 않은 이름 하나가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빛나무였습니다.